이제 건축사 분들의 가장 이제 숙명적 갈등이 발주하는 분하고 의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죠? 네. 건축주와의 생각 차이.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용성을 강조할 거고, 네.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예술성을 좀 투입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건축주가 굳이 평범하게 짓고 싶은데 또 그거를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 작품처럼 해서 예, 막 예. 만드는 것도 좀 그걸 좋게는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예. 또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자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림하고 작곡은 뭐 자본이 들지 않고도 그냥 악상에 따라서 그림도 자기 캔버스 안에다 막 하면 되지만 이거는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종합적인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그 한계를 주죠. 그 돈을 봐서 거기에 그렇지만 이제 건축주가 좀 더 최대한 더 투자할 수 있는지는 계속 이렇게 타진을 해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와 돈을 가진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를 결국 결정하는 것은 돈을 대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은 이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다가 의외로 득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건물이 유명해져 가지고. 네. 저는 이 세문안 교회는 앞으로 교인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얼마나 큰 득입니까? 아니, 저 자신도 예. 그 본당에 들어가면 마음이 엄청나게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좋고. 가고 싶은 거 하는 교회. 네, 물어보면 뭐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저는 건물도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편안한 건물, 교인이 아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서 마음을 정향하고 나오고 싶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에펠탑도 그렇던데요. 에펠탑을 지었을 때 왜 저게 흉물 같다고 해가지고 막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 최초의 철골 건물 아닙니까? 그죠? 예. 철골 건물이라서. 그게 무슨, 전시회, 박람회 용어로 지었는데, 19세기 말에. 그래서 한번 지어놓고 철수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비판하던 사람들도 좋고, 화제가 되고 해가지고, 네. 지금 제일 유명한 건물이 돼버렸는데, 네. 그것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입니까? 네. 불란서의 상징이 됐죠. 그렇죠. 네. 파리의 상징이 됐는데, 에펠이 아마 자유여신상도 지었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유여신상의 철골을 철골? 에펠이 지었습니다. 예. 네. 에펠이 지어가지고, 그게 1876년이 100주년이었어요. 독립 100주년 때 프랑스가 기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 4월에 포르투갈에 그 포르토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도 브릿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중에도 보니까 아이펠이 설계한 다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것도 내내 철골로 아주 가장 경제적인 부재로 설계를 예. 했다. 아주 가볍죠. 네, 가볍고. 사실 에펠탑이 되게 가벼운 거죠. 네, 예. 경쾌하고. 한 5천, 철골이 5,000톤인가 뭐 이렇게 아주 가벼운 건데, 여기는 물론 철골이 많이 들어갔죠. 네.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걸 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를 했었더랬어요.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철골로 하면은 훨씬 더 공사 시기도 단축할 수 있고, 저희들이 좀 편하게 했으니 그렇게 바꿀 수 있냐고 그래서 즉시 바꿨죠. 그래서 빌바오에 있는 그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것도 껍데기를 떼내면 온통 그 철골. 예, 그 생선 가시처럼 그렇죠. 예, 철골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골이 건축 자재로서 일반화된 계기가 에펠탑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형각도 철근 콘크리트. 예. 그다음에 두바이에 진 버즈 두바이라고 제일 초고층도 사실은 철골이 아니고 콘크리트예요.
아, 그래요? 아주 높이 짓는 그런 건물이 철골이 아닌 이유가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면은 아, 그 정도 이렇게- 효과를 주네요. 이렇게 두꺼운 기둥이 이렇게 작아집니까? 줄어듭니다. 와. 타워 팰리스도 저 고강도 콘크리트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부딪혔는데도 뭐 비행기가 오히려 다치고 껐떡이 없었는데 예. 철골 빌딩의 약점은 만약 한 80층짜리 중에서 중간에 한 40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 예. 2시간 이내에 끄지 못하면 아, 아이고. 새가 나면 녹아버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 40층 무게가 나무너지잖아요. 통째로 그래서 9.11 테러, 9.11 테러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아주 정확하게 그 건축적으로 계산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아, 참, 그렇습니까? 네. 예. 가운데만 콘크리트고 주변부는 모조리 가느다란 강 기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몇 개를 중간 정도 훑으니까 위에 중량이 그대로 되면서 가루처럼 됐죠. 그러면은 다른 건물도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음먹고 공격하면 그게 좀 그 당해낼 재간은 없죠. 끔찍하네요. 네, 끔찍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법상 없습니까? 현재로는 뭐 그렇게 마음먹고 공격하면 그걸 대비하려면 돈이 너무 들고 너무 들고. 예. 예. 제가 사실은 대한각 빌딩에 그 치과 치료를 다니러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잘 고쳐서 지금도 쓰는데 예. 그 건물이 옛날에 24시간 동안 화재 났던 그렇죠. 건물이거든요. 예. 근데 멀쩡한 걸 보고 야 콘크리트 건물이 참 생명력이 있구나. 아. 질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선택하면 되죠, 뭐. 예. 근데 요새 한국 개신교가 이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애국 집회를 하면은 개신교도들이 먼저 나오고 네. 해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자 해가지고 이승만 광장 요새 이번에 성탄절 보면은 전야제하고 어제 그 야외 예배를 여기서 했습니다. 예. 아주 대규모로 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역동성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독립운동할 때는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그 다음에 거기서 배출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고 또 6.25 때는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 신도가 군대에 많이 들어가서 그 장군들 대부분이 신자예요? 개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발전 때는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일종 성령운동 일으키고 해서 한국 역사의 주류 속에 들어갔는데 네.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이 세문안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를 많이 지으시면은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는 측면이 우리하고 다르고 그분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시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은 제가 이제 150개를 지었으면 150개 그 지었던 목사님은 다 상대를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되게 자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가 최우선 관심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그 외연이 국가는 한 2번, 3번째 껍질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사실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배 타고 있는데 그 배는 국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기울거나 난파하거나 그러면 거기 있던 화물이고 뭐고 다 온전치 못하는데 자기만 온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더 금방 답이 나올 거를 굳이 인정을 안 한다고 분이 생각돼요. 아주 이 개신교 문제점을 정말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신도수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신도수 늘어가는데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되려면은 신도들에게 목사님이 상당히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그죠? 그 싫어하는 얘기는 안 할 거고. 나쁜 의미에서 영합을 해야 됩니다. 네. 영합을 하고 이렇게 지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신도들에게 영합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있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올해 2019년에 들은 가장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 앞에서 그 광야교회라는 걸 지금 농성을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 아주머니가 한 사람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요. 마이크를 잡아서 우리 남편은 여기 내가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뱉어내는 말이,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있어야 남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예,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한 대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거를 이 세문안 교회가 6.25 때 겪은 순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교회는 순환, 뭐 여러 가지 순환도 많이 겪었지만 6.25 때 이 교회가 아주 초토가 됐죠. 저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 폭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다 잡혀가서 순교하신 분도 아, 있고. 예. 예. 그러나 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교회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순환이 오면은 반드시 그걸 극복을 하더라고요. 네. 극복한다면 더 잘 돼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조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는구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서 제일 조직이 잘 된 데가 교회 아닙니까? 개신교든 천주교든. 네, 교회죠. 이 교회 지으시면 그런 거 느끼죠. 교회가 느껴요. 가지고 있는 조직력. 예. 예산을 다 완비해서 시작한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는 30%, 아니면 50%, 60%, 아, 100%는 없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해내고야 마는 걸 보고, 그 참 좋은 말. 야, 이거 믿음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낸다는 말씀이 참 해내죠. 한국 기독교가 해냅니다. 해내는데, 이 교회 짓는 열성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교회가 뛰어들면은 굉장한 저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보면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런, 아니, 밑에 신자들이야, 사실, 목사님이, 뭐, 광화문에 나가고, 그게 오르니까 나는 못 가더라도 한번 가보라든지 그러면은, 그거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정치는 가냐 하는 게 아니다라고만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기독교가 정치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저 수도 독일까지 전부 집권당이 기독교 민주당 아닙니까? 예. 네. 김인당. 기민당이죠. 다만 나쁜 정치를 하는데 기독교가 참여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예. 네. 나라를 지키고 자유 통일하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방관자가 된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크게 짓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교회를 크게 짓는다는 말씀 들으면은 좀 기분이 안 좋겠네요. 아니, 저 세문안 교회 때도 이거 준공되기도 전에 제2일보라고 그러면 뭐, 예. 금방 아시겠죠? 예. 거기 부동산 하는 담당 기자가 이거 뭐 황금색 돌에다가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약간 벌써 선입견을 갖고서 딱 글을 썼길래 제가 페이스북에다 반박문을 썼죠. 예. 벤츠를 타고 다니든 페라리를 타고 다니든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 하면 됐지. 그렇죠. 왜 그 건물이나 자동차 가지고 헐뜯냐. 아이고, 명언을 하셨네. 그래서 마치 그거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 차 몰고, 그러니까 제2일보라는 건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진 건데, 대충 짐작합니다. 그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그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기사를 써야지. 그런 식으로 휙 쓰는 건 마치 어린애가 차 몰고 고속도로 나가는 거 똑같다. 내가 그렇게 써서 했죠. 아주 명언을 하셨네요. 저도 앞으로 그런 논지로 이야기해야 되겠네. 벤츠를 타든 네. 뭘 타든 예. 좋은 일 하면 되지. 예, 그게 문제지. 이 교회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지.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재벌들이 자기 저택을 수도 없이 화려하게 짓든 말든 그거 놔두는 게 좋다. 시간이 지나면 소유주는 바뀌게 마련이고 건물은 나는 거죠. 예. 문화재가 되는데 그렇죠. 뭐 그거를 따지냐. 그리고 그 사람이 세금만 제대로 내고 그러면 됐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세계 역사를 바꾼 건물이 성 베드로 사원 아닙니까? 네. 저 지을 때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 그 면죄부를 파는 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흥분해가지고 네. 무슨 교황이 면죄부를 면죄를 할 자격이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다가 90몇 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갖다 붙인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거든요. 1517년. 성당벽에 못질해서 바꾼 자기 피신했죠. 자기 저 학교 네.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에. 예. 그래서 저 건물이 한 150년 만에 지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지었든 말았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 아닙니까? 네. 성 베드로 사원 완벽한 건물 지었고, 그러니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가끔은 또 형식이 내용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보는 사람이 기분 좋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만족합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 교인들 만족도가 예. 높다고. 게다가 이번에 준공되자마자 몇 달 후에 그 AMP 상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또 전 교인이 고무됐어요. 교인들도 좋아하겠네. 네네, 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상 받을 때 건축위원장 부부, 예. 현장 소장과 그 밑에 그 도와주던 직원, 이렇게 6명이 참여한 팀은 저희뿐이 없었어요. 이수영 목사님은 지금 뭐 원로 목사입니까? 네, 원로 목사시고 덕성여대 이사장 하시더라고요. 지금요? 네. 아, 예. 그분 정말 좋으신 그분 분이에요. 신학자시죠? 예, 신학자. 아주 이론이 밝으시고. 예. 참 훌륭한 건물이 여러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더구나 상을 2개, 아니, 아주, 하나 땄습니다. 아니, 예, 하나 비싸. 땄지만은 아까 디전이니까. 디전 잡지가 권위 있는 잡지인데, 네. 어쨌든 10대, 원래의 10대 교회 건축물로 뽑았으니까. 네.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